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 유닛 13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유닛 13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성에 관한 지문입니다. 진화적 측면에서 공격성은 최소한 몇몇 상황에서 적응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력적인 배우자를 위한 경쟁은 종종 치열하여 그러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공격성을 통해서이다. 자, 여기서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동물의 계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배우자를 갖고 싶지만 그 배우자가 나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매력적인 암컷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수컷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수컷들이 이 암컷을 원해요. 그럴 때 이게 나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얘네를 다 죽이면 지금 확률이 벌써 6분의 1에서 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especially for males, 특별히 수컷에게는 공세를 취하는 강한 성향이 이득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성향이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종종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 여기서 연결사 하나 나오죠. On the other hand,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한다. 자, 여기서 왜 반면에 라는 연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 동물계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이 적응적 행동으로 간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계에서는 이러한 공격성을 억제하는 걸 요구받기도 한대요. 모든 도발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은 분명히 적응적이지 않으며 또한 사회생활을 상당히 방해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아까처럼 이게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는 이게 동물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인간의 얘기예요.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지울게요. 자, 아까는 동물의 이야기, 지금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반에서 인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반 반장도 얘를 좋아하고 우리 반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애도 얘를 좋아하고 내 친구도 얘를 좋아하고 나도 얘를 좋아하고 모두가 얘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이 여자와 사귀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이 모든 다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겠죠? 이건 굉장히 비적응적인 행동이고 또한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반응, 모든 도발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이 not adaptive, 적응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요 사이에 한 문장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분노와 공격성을 억제하는 것. 다 쓸게요. 분노와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내적인 기제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적 기제라는 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시스템, 원리,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제들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자기 규제 혹은 자기 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규제나 자기 통제는 공격성을 포함한 우리의 다양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공격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쉰다든지 혹은 게임만 마냥 15시간 넘게 한다든지 혹은 뭐 먹고 싶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한 행동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다 자기 규제 혹은 자기 통제, self-regulation, self-control 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껏 유튜브에 들어와서는 뭔가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게임 영상, 예능, 드라마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험 공부를 위해서 혹은 수능 공부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여러분이 자기 규제를 굉장히 잘 발현시킨 예시인 것이죠. 잘 이해되셨나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존의 해로운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진 지문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두뇌가 생존에 이로운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행복감을 주는 화학물질의 분출이 끝나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행복감을 주는 화학물질이 분출이 끝나버리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대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방법을 빨리 찾게 됩니다. 이전에 성공했던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뇌에 경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시를 보통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이러한 예시를 많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애인이 화가 났어요. 애인이 화가 잔뜩 나서 내가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썼던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한 사귄 지 600일 정도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물을 주는 것이 화를 풀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꽃을 주는 것 혹은 편지를 써준다든지 진실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애인을 이미 풀어줬던 전적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또 한 600이 사귀었으니까 312번째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이 많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겠죠. 여기서 갑자기 뭐 다른 여사친 이야기를 꺼낸다, 남사친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이런 굉장히 도박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믿을 만한 과거에 성공했던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우리 모두는 그런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예시를 나열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예시의 특징은요, 다 반대되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열해 준 게 이 예시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간식 먹는 것에서 운동하는 것, 그리고 낭비하는 것에서 절약하는 것, 혹은 파티를 여는 것이든지 고독한 것이든지 언쟁하는 것이든지 화해이든지 자, 이러한 예시들을 잔뜩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러한 습관 중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항상 행복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식을 먹는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진 않아요. 간식을 먹고 나면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낭비를 했는데 나 돈 아껴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반대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고독하게 있는 것을 선택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 걸,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혹은 친구와 화해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그때 이 말 할 걸, 이불에서 항상 이런 말들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렇게 항상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복감을 주는 화학물질의 분출은 대사작용이 빠르게 일어나며 더 많이 얻기 위해 여러분은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자, 행복감 주는 화학물질들은 다 대사작용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대요. 대사작용이 뭐냐면요.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고,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나머지 물질들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을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또 배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행복감 주는 화학물질들은 대사작용이 빠르게 일어난대요. 에너지를 합성해서 얻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과정들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선 더 많이 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복 습관이라고 표현할게요. 앞에 표현을 빌려서 더 많이 해야만 한다. 그쵸? 항상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행복이 끝나면 잘못된 듯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더 많은 행복 습관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은 결국 불행해질 정도로 행복해지는 습관을 과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지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논리의 흐름을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생명공학을 통해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생명공학은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연다. 자, 여기에 원래는 식물, 동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조금 편한 게, 이 지문은 실제로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예시를 다 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식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물을 더 적게 사용하고 먹을 수 있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내는 식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살충제라는 건 본래 병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물이나 동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살충제가 결국은 어떤 생물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식물에 해로운 해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살충제인데, 물론 인간의 몸에는 굉장히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왜냐면 벌레는 요만하고 인간은 이만하니까 이게 훨씬 더 커서 영향력이 미미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뭐 많이 쌓이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도 살충제를 적게 사용한, 혹은 무농약, 유기농 이런 것들이 먹고 싶지, 유농약, 농약을 많이 친 그러한 것들을 먹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살충제를 안 사용해도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즉 병에 걸리지 않고, 더 적은 물을 사용하고, 물 아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더 많은 식용식량을 생산하는 식물이 있을 수 있다. 식물에 대한 예시가 한 가지 나왔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서도 이러한 비슷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 한 마리당 더 많은 생산되는 우유는 목초지의 압박을 덜 가하고 야생생물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림에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소가 아니고 악마 같은데?
어쨌든 소라고 우겨볼게요. 자, 여기 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한 마리당 원래 우유를 10리터 생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목표 생산량은 100리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이 소를 10마리를 키웠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가 목초지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나, 자, 원래 이 소가 목초지 한 칸만큼의 식량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도 이 잔디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이로. 자, 그래서 내가 소를 지금 10리터, 소가 10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니까 10마리를 키웠어야 하잖아요. 마리. 그러면 내가 이 목초지를 10칸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물론 목초지는 여기 많습니다. 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만큼만 야생동물을 위한 공간이었어. 나머지만 이만큼. 자, 그런데 이 생명공학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20리터를 한 마리당 생산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나는 5마리만 키워도 이 내가 목표한 100리터라는 양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사용하겠어요? 소를 위해서 5칸만 사용하는 거 맞을까요? 아까 소 한 마리당 한 칸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는 10칸 다 사용했다면 지금은 5칸. 자, 그러면 야생 생물들이 이만큼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목초지의 압박을 줄이고 야생 생물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간이라는 이야기 할 때 ro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oom이 사실은 방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공간을 이야기할 때 room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인트로에서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자, 식물에 대한 예시 한번 나왔고, 동물 예시 한번 나왔고, 이제 인간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인간을 개선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과정은 유전병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해서 더 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대목이 저는 사실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쨌든 인간 개선에 관해서는 유전병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더 나은 인간. 이 지문에서는 더 똑똑하고 더 키가 크고 더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꼭 더 똑똑해야 더 나은 사람이다, 더 키가 커야 더 괜찮은 인간이다, 더 아름답고 잘생겨야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인간은 다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존귀하고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지문에서는 이 더 나은 인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과정들은 이중 용도의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 용도의 기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중 용도를 영어로 말할 때 dual use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dual이라고 하면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이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관심 많으면 뭐 듀얼 램, 듀얼 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듀얼이 2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해 주는데요. 유전적 결함을 없애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일한 기술이 약간 열등한 유전자를, 우월한 유전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원래는 유전적 결함을 제거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활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열등한 유전자를 우월한 유전자로 대체하는 기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든 유전병, 이걸 제거하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뭐 아까 예시가 나온 대로 내 키가 작아, 혹은 내가 조금 똑똑하지가 못해, 혹은 조금 덜 아름다워, 그러한 열등한 유전자를 우월한 유전자로 대체하는 기술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명공학들은, 그리고 생명공학을 포함한 많은 기술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혹은 마냥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의 양면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점 문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자, 먼저 편의점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많은 편의점들이 그렇게 문을 엽니다. 물론 요즘에는 24시간 문 열지 않는 편의점들도 많아졌지만 대다수의 편의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을 잠가 놓을 일이 없는데 왜 그들은 자물쇠가 달린 문을 설치하느라 애를 쓸까?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Why do they bother to install doors with locks?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긴급한 상황으로 가게를 적어도 잠깐이라도 닫아야 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지요.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강도가 들려고 한다든지, 뭐 칼을 든 사람이 저 멀리서 뛰어오는 거를 발견했다면 누구라도 일단은 문을 잠그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능성, 긴급 상황, emergency들이 있을 수 있지요. 예시가 한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여파로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예고도 거의 없이 대피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을 때 허리케인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때 거의 예고가 없었다. 허리케인을 물론 잠깐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little notice, 거의 예고가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가야 할 가능성이 확실히 배제된다 하더라도 가게 입장에서 자물쇠를 달리지 않은 문, 자물쇠가 없는 문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는 의심스럽다. 자, 이게 제가 일부러 이 문장을 조금 더 간단하게 여기다 작성을 해놨는데요. 문을 잠가야 할 가능성이 확실히 배제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문을 잠글 일이 절대 없다고 하더라도 자물쇠 없는 문을 구입하는 것이 가게 입장에서 유리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즉, 이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너무 큰가요? 조금 줄일게요.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자, 절대 다수의 산업용 문은 하루 24시간 열지는 않는 시설들에 판매된다. 자, 먼저 산업시설, 뭐랄까요? 상업시설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뭐 예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보석가게, 혹은 뭐 음식점, 혹은 PC방. PC방은 24시간이 오나요? PC방 제외할게요. 체육관. 네. 이러한 가게들이 다 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설들은 24시간 열지는 않죠.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자물쇠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보석가게에 자물쇠가 없다면 당연히 그곳은 강도들의 거의 모임이죠. 자, 그리고 음식점에도 뭐 자물쇠를 달아놓지 않으면 식자재를 훔쳐간다든지, 혹은 냉장고를 다 털어먹는다든지, 뭐 혹은 테이블을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관도 거기 있는 비싼 체육 시설들, 체육 기구들, 혹은 뭐 노트북, 이러한 것들을 훔쳐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보안을 이유로, 그래서 자물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 대부분의 산업용 문이 자물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문을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도 비용이 더 적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문 공장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이렇게 라인들이 쭉쭉 있을 거잖아요. 문을 제작하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물쇠가 있는 문을 제작하는 것. 자물쇠가 있는 문만을 제작하는 것. 자물쇠가 있는 문과 자물쇠가 없는 문을 제작하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도 더 효율적일까요? 정답은 명백하게 1번이죠. 왜요? 이 모든 라인을 다 자물쇠 있는 문으로만 생산을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계도 한 가지 기계만 10개 들여오면 되고 그리고 재고 면에서도 자물쇠 있는 문 100개만 다 팔면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물쇠 있는 문을 80개, 70개, 자물쇠 없는 문을 30개 정도 생산하는 라인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기계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뭐 이게 좀 덜 팔린다든지 이게 좀 덜 팔린다든지 하면은 이거를 좀 다 팔아치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문값 자체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을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올림포스 유닛 13 문장 삽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문장 삽입이다 보니까 연결어들이 많이 나오는 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잘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이 그 논리를 따라오는 것이 조금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설명하는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아마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 영상을 듣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꼭 문장 삽입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변형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예상해야겠죠? 문장 삽입에서 흔히 변형될 수 있는 것들이라 하면 연결사라든지 혹은 순서 추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방식대로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고 또 여러분만의 예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